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돈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이제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참 이게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일론 머스크가 아예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죠.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네. 일론 머스크 간의 그 브로맨스는 뭐 이미 브로맨스. 이미 오래됐고 예. 아주 강력한 지지를 하고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도전 아나운서나 장현지 아나운서가 그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는 그런 분류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긴 크네요. 네. 그러니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처음 열린 장인데 그렇죠. 유럽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1%대 안팎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러시아는 2% 넘게 빠졌습니다. 네. 추운가 봐요. 러시아가 지금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글쎄 조금 이제 전기차 이런 쪽이 그거 한데 부진한데 테슬라만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금리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9월 인하뿐만 아니고 11월, 12월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뭐 100% 반영하네요. 세 번까지 네. 시장이 그런 상황에 단기 금리는 빠지는데 장기가 안 빠져요.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그러게요. 해서 10년물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외신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 용어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시장이 좀 각자 금리는 금리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네.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모셔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뭐 안도랠리로 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 상당히 좀 예. 분위기 좋고요. 확실히 뭐 지금 미국의 대선이 전 세계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영향은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뭐 이제 트럼프 이제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관련 주들이 이제 많이 네. 오르는 모습이 맞아요. 뭐 미국 시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에서만 지금 뭐 어제 이제 시장 특징을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그런 뭐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그러게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뭐 그 트럼프 이제 미디어 주가 폭등하는 네. 뭐 흐름 나왔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테슬라. 테슬라.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2차전 쪽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근데 테슬라는 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대형주들도 일부 좀 오르는 모습 나왔는데 애플도 어제 좀 일부 주가 올랐습니다. 한 1.67 정도 올랐고 뭐 목표 주가 상향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종목에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 지금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뭐 비싸다는 의견 또는 뭐 더 간다는 의견 뭐 여러 가지 분분하긴 해도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강보합에 마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도 역시나 좀 주가는 강하게 마감하면서 기술주도 어제 비교적 좀 강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중소형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미국도 지금 러셀 지수 4거래일 그렇죠. 연속 오르는 모습이라서 예. 중소형주도 지금 일단 강한 모습.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분위기는 뭐 일단은 뭐 좋은 분위기 계속 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상자산이 그동안 사실 계속해서 좀 조정 흐름이 있었는데 트럼프 네. 전 대통령 예,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높아지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새벽 4시 기사 봤을 때 64,000달러 근접했다라고 하는데 더 네, 올랐으니까. 68,000달러 네, 넘어섰어요. 지금 뭐 계속 오르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제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 많이 올랐거든요. 역시나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 가능성에 이제 시장이 좀 약간 베팅하는 모습인데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선거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네네. 가상자산은 어떤 식으로 수혜가 예상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일단은 정확하게 저도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예. 트럼프는 지금 일단은 가상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우호적이다. 우호적인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얼추 뭐 한 8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미국 내에서만 아,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는 투자하는 네네. 사람들이 한 8천만 명이 넘으니까 8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 전체 표심을 전체 생각해야겠네요. 유권자의 절반 내지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아,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7천만 표를 받았네. 무슨 뭐 이걸로 6천 몇백만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네. 뭐 이랬잖아요. 8천만 표는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금 가상 자산에 대해서 그걸 조금 뭐랄까 소극적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치고 나오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막 이더리움도 해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네요. 뭐 기대감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가상 자산 내지는 비트코인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의 미 달러화와 어느 정도의 그 차별화를 아니면 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깊은 통찰이나 철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놓으니까 트럼프 이꼬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사고 보자 분위기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레드웨이브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글쎄, 네. 장악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또 수혜주 섹터별로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레드웨이브. 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올라가지고 제가 답을 못 드리겠고 그 트럼프 다음 또 주에 가상자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가상자산은 어떤 연관이 있냐 봤을 때는 네. 일단 선거 자금 같은 것도 이제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고 바뀌었다? 얘기도 했었고 네, 실제 네. 트럼프도 이제 그 코인에 일부 좀 투자를 했습니다. 아,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코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또 제일 강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친구이자 서포터인 일론 머스크 하면 또 이 양반 또 코인의 네, 코달 아닙니까? 코인의 달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돼서도 좀 관련 주다 해가지고 많이 오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요. 저기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이런 변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표는 다소 좀 소홀히 합니다만 어제 소위 말하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이게 계속 부진해요. 네, 그러니 뭐 지표 자체는 신기합니다. 저는 그런 지표 볼 때마다 전부 미국으로 와서 생산해라, 미국에다 투자해라 이런 와중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PMI가 됐건 그런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수축 국면이라는 거 보니까 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귀환 정책은 이미 한 5, 6년 전부터 해서 계속 좀 쭉, 진행이 되고 예. 있는 상태이고 네. 이따가 로봇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예. 뭐냐면 이제 지금 새롭게 뭐 짓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기계가 많이 들어가거나 로봇이 많이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태에서 예. 보면은 설비 투자도 좀 이렇게 늦춰주고 있고 막 지연돼 이런 게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제조업이 약간 뭐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가 훨씬 더 아직은 규모가 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전체적인 어떤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조업 뭐 이런 지수가 약간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미국 경기, 뭐 글로벌 경기에 있어가지고 뭐 둔화를 시킨다 이렇게 우려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 디테일한 그런 지표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지금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금리 그다음에 어제 파월 또 이제 이야기를 또 다시 했지만 이제 금리 인하 본인은 이제 시그널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시그널 확실히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원하는 그 물가지수 목표치 거의 지금 확신을 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범주 내에서 제조업 지수가 약간 둔화된다 이런 것들은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측면에서 호재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 테슬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는 네.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당선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 방향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뭔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악재일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로 이제 이 전기차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론 머스크 이제 CEO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주항공 사업도 음. 하고 뭐 다양한 로보택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전기차 쪽은 사실 그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도 이 대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산업의 어떤 변화를 꺾을 수는 없어요. 이게 메인 사업이잖아요, 테슬라 네네. 입장에서는. 아직까진 그렇지만 예. 또 다른 또 성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뭐 스페이스X 이쪽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테슬라가 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지금 저도 최근에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는 그렇게까지 트럼프 된다라고 해서 물론 어제 뭐 그냥 최근 좀 약간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뭐 IRA 법안 같은 경우도 뭐 폐지한다는 이야기 있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요. 오히려 수정 정도 되는 거지. 이게 이런 법안들이 뭐 폐지가 되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왜냐하면 그 로보택시 네. 공개도 연기했고 그 이전에 뭐 사이버 트럭도 지금 연기된 상황이고 전일 대비 3.12% 높게 시작해가지고 장중에 고점은 전일 대비 7%였습니다. 근데 종가는 1.78% 상승에 그쳤으니까 그러게요. 장중 흐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으니 이게 올라오면 또 그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지금 140불에서 270불까지 왔으니까 예.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데다 장중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 어제는 개장하고 나서 신규 매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다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하루를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최근에 UBS 보면은 아예 중립에서 오히려 매도 의견으로 또 바뀌었단 말이죠.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사실 시장 상황 보면 아까 우리 저 글로벌 비즈에서 임선욱 캐스터가 또 소개했잖아요. 10년 내 엔비디아 주가 16배 간다고. 지금은 막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년 후를 누가 장담합니까? 이거 기억했다가 10년 후에 따질 사람도 없고 우리 한국에서는 3년 후가 유행인데 사서부터 3년만 기다려 보시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거 이제 계속 유행을 합니다만 이제 10년 후에 16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 그렇지만 우리는 뭐 10년 후 얘기나 3년 후 얘기나 하지 말고 이번 주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부터만 좀 체크하면서 짧게 끊어가시죠. 짧게. 네. 일단 이번 주 우리나라 그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네, 이슈를 네. 일단은 원전 이슈가 일단 가장 원전. 예, 이제 가장 지금 시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날짜로 보니까 7월 17일인데요. 아 체코. 네네. 예. 우선 협상자 대상 이제 선정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두 개의 국가가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프랑스 쪽은 실제로 이 러시아 쪽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있어가지고 체코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좀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탈원전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전 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사실은 힘을 못 썼다가 지금 이제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가지고 있던 것들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방향성을 잡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젠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온 보고서도 원전 쪽 지금 제가 종목들 정리했는데 네. 그 해당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 종목들이 나온 건데 이제 커버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체코뿐만 아니고 뭐 다른 이제 국가들 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누적적으로는 10조 이상의 이제 큰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연간으로 한 몇 조씩 해가지고 한 10조 넘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꼬를 아마 이 체코 쪽에서 이제 터트려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네. 있는 거고. 그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7월 17일 우선 17일? 협상자가 일단 우선 네. 협상자가 되는 거고 된 상태에서 또 이제 실제 수주 계약이 나와야 되니까 그건 아마 1년 이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마 실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주는 2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번에 나오는 이벤트는 그냥 단계적 모멘텀이 되는 거고 실질 수주는 아마 내년도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막상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네네.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또 올랐으니까 또 네. 이게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실제로 그 네. 계약 체결은 또 25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저렇게 긴 시간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래요. 또 다시 어디론가 자금을 옮겨가야 되니까
제가 볼 때도 종목들이 안 움직였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좀 많이 움직여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차익 실현 아마 그 욕구가 좀 더 강하게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7일 날 저 결과는 아마도 이제 재료 소멸 정도로 보지 않을까로 보니까 단기 이벤트성의 어떤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벤트는 이제 7월 16일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거는 아마존에서 이제 여는 뭐 일종의 쇼핑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주에 지금 많이들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워낙에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화장품이 뭐 미국 쪽에 수치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내 화장품주들 또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일정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주 이제 나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좀 빨리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시장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예. 그 정책을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다시 당선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좀 신경을 끄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을 좀 더 이렇게 앞당기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세울 것 같아요. 그 기대감들이 좀 어제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 제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6월 말부터 해서 아마 좀 관심을 둘 필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그렇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지금 저는 이제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기업들 다니면서 기동량을 좀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들 실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고 얘기할 때 한 군데서만 그러면은 그냥 한 명의 주장일 수 있지만 여러 군데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게 뭔가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언론도 나오고 이미 그래서 대충 이제 분위기가 약간의 종전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중이지만 일부 좀 재건이 들어갈 수 있는 파트는 대건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구나 정도는 지금은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뭐 일부 좀 트럼프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제 현대 건설 기계를 비롯한 그 중장비 업체들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 쪽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일부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는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재건도 거의 한 나라를 세울 정도로 다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각의 기업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 체크가 이제 실제 기업들의 이익으로 들어온지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실제로 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저 건설 건설 기계 쪽이 좀 기계.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보고서 발간은 안 했지만 이제 탐방 갔을 때 들은 것들은 지금 KG 모빌리티 같은 차량들을 좀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의외에 지금 뭐 세금 혜택 이런 것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그 픽업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트럭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재건 쪽에도 쓰이지만 실제로 전쟁 중에도 쓰일 수 있는 그 군수 물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차량들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KG 모빌리티 차량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그 현지에서 이제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차량 저게 옛날 유통을. 쌍용이죠. 그렇죠, 예, 쌍용차죠. 그러면 KG 모빌리티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만한 차종 모델이 뭐 예를 들어 칸 같은 건가? 네, 렉스턴 그 픽업 트럭, 1톤 그 트럭 그런 걸 지금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네. 그 우크라이나 방사청장이 와가지고 예. 이미 방문도 하고 계약도 했던 그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임들이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표님, 저기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피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게 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분명히 수혜주가 그냥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트럼프 재집권하면은 그 부분은 빨리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재건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야 뭘 못하는 거고. 그런데 방산주가 왜 뛰죠? 전쟁이 끝나는데. 이제 네.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은 이런 네. 거잖아요.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에 신경을 써야지 해외 전쟁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신경 써 그러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방위비 맞아, 어, 부담이 늘어난다는 더 얘기죠. 늘리라고 네, 지속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 국가별로 자국의 어떤 그 방위를 위해서는 무기를 더 도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국방 예산을 늘리거나. 아, 미국이 좀 소홀한 만큼 네네네. 각국이 더 그렇죠.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된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선진국이라는 쪽에 수출하기보다는 좀 예산이 부족한 쪽 이런 예. 쪽에 많이 좀 수출했던 거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수혜를 받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무기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이게 지금 통했던 거잖아요. 네.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독일 전차보다 훨씬 쌌고 미국보다 훨씬 쌌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소문이 났던 거고 각 국가별로 지금 갑자기 무언가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장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무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산 무기를 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산 이제 방산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방산주가 수혜주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과거에 그랬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각국에 이제 방위비 더 내라고 요구할 게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네네. 뭐냐면은 지금 최근 한 달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트럼프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거사에서도 트럼프의 이제 수혜주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이제 네. 그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한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시대 투자 전략 해가지고 정책 변화 수혜주 14선 아까 장윤지 아나운서가 설명해준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도요. 다 전부 다 누가 된다고 했냐면 힐러리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소위 말하는 수혜주. 힐러리 수혜주 해가지고 엄청 보고서 나왔는데 결국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말썽을 핀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또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찾고 이런 거는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큰 틀에서 뭔가 산업에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서는 큰 타격은 없다는 거예요. 장기로 예, 보면.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벤트 뭐 드리븐 전략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설령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님의 선거 결과는 또 가봐야 아는 거다 하는 그 말씀도 동의가 되고 또 하나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2016년 당선되고 나서 4년 동안 보냈을 때 그 트럼프를 자꾸 생각하면서 뭔가 전략을 짜거나 리포트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는 조금 반대예요. 반대인 것이 집권 1기 때하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인적 구성이나 내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열리고 정식으로 지명됐고 이제 18일 날 이제 수락 연설하고 할 텐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원고 완전히 새로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을 갖다가 이제 주로 바이든 정책을 비난하는 쪽으로 썼는데 피격 사건 이후에 단합, 미국의 야, 단합을 네. 갖다가 강조하는 그쪽으로 이제 썼다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어른스러워졌지? 진짜 어른 보기 힘든 요즘 시대에 어른답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피 흘리고 일어서면서 입술을 깨무니까 트럼프 욕하나 보다 F자 들어가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파이트였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식이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거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뭐야? 저 동시효과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저 두산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두산 밥캣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지배구조. 예, 그거 혹시 좀 시원하게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지배구조 개편에 딱 한 기업만 떠올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예요. 로보틱스. 예,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2015년도 회사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근데 지금 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저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붙여버렸습니다. 두산 밥캣이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일단 인적 분할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설 법인도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아래다가 두산 바켓을 두는 지배구조상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를 지배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의 지분 100%를 가져가는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이에요. 원래는 두산 바켓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었죠.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저 두산 바켓이 지금 영업이익이 최근 3년간 1조 원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을 버는 기업을 두산 로보틱스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 붙였다는 것들은 네네네. 재무적인 안정성을 일단 갖다 준 겁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네네네. 로보틱스에다가 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뭐 협동 로봇 이런 것도 그렇고 두산 바켓의 건설 기계도 요새는 그 자율 주행이라든지 무인화 많이 추진하잖아요. 오, 그러면은 예, 예. 사업적으로 분명히 시너지는 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사업적 어떤 시너지 표면적인 것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재무적인 이슈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그려보는 스토리는 뭐냐면 두산 바켓이 돈을 벌어다가 두산 로보틱스 사업에 계속 쓰는 이런 형태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쪽이 보고 투자가 있고요. 되는. 네네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지금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안정적인 그 능력치가 있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껍데기가 돼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연계 실적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1조 원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두산 밥켓의 이익을 싹 빼버리면은 1,000억 정도 버는 기업밖에 안 돼요. 글쎄. 에너빌리티가. 예, 예. 그러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0% 이상이 빠져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가가 사실은 그 해당 이슈 나왔을 때 빠졌는데 빠질만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사업 구조를 뭐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라고 했지만 네, 이 청정 에너지 쪽이랑 반도체 첨단 소재를 제외하고 이 가운데에 있는 로봇 쪽 여기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그냥 회사 자체에서 어떤 목표를 잡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이 소식이 반가웠을 것 같은데 밥켓이나 그 에너빌리티 쪽 주주분들은 좀 황당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상당히 안 좋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제시했는데 예, 이건 뭐냐면 이제 반대할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살 테니까 그 정해진 가격에 이제 넘겨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예, 있으면. 그래서 뭐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개월수가 꽤 남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최대 주주 이제 두산이 되겠죠. 네. 이 대기업들이 이제 원했던 쪽으로 늘 이렇게 계열 정리가 되고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또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사실 두산그룹 중에 투자해볼 만한 기업 어디가 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는 가장 먼저 좀 꼽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두산이 그 두산 바켓에 대한 지배력이 더 3배 가까이 네네. 늘어난다면서요? 그럼 두산도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도 사실은 두산도. 그 이슈 나왔을 때 같이 올랐는데 네. 또 장중에도 밀렸다가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주가 변동은 단계적으로 있는데 실질적인 두산도 수혜가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86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49포인트입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양시장이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7,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9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8%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6만 9천 원. 기아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900원. 셀트리온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9만 100원이고요. KB금융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5,400원. 포스코홀딩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38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지금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2,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2,500원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1,300원. HLB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오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6천 원. 그리고 HPSP가 오늘 0.7% 하락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4만 5천 원. 셀트리온제약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만 7,4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만 원, 엔캠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 호가 흐름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조선주 쪽 오늘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1.9% 상승 예상되고요. 하나오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까지도 각각 1%에서 3%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미증시 다우지수, S&P 500은 사상 최고치고 국내 증시 참 이게 예측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그냥, 동시효과가 예.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야간 지수 선물은 조금 네네. 빠졌는데 좀 예. 약하게 마감했는데 저 상황이면은 글쎄 왜 빠졌지 싶었는데 일단 동시효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참 코스닥이 생각보다 여전히 약하네. 그죠? 이게 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비중이 좀 높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섹터가 좀 가줘야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은 하방 압력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가 봅니다. 예. 사실 어제 코스피도 그렇게 간 게 삼성전자가 열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 하하. 자, 계속 가시죠. 그래요. 오늘 이제 보니까 위믹스 데이. 네네. 예, 이게 위믹스 데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서비스하고 지금 토크노믹스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맞물려서 오늘 위믹스 데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위메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도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위메이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네네네.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관련 주로도 시장에서 분류해가지고 또 어제 일부 좀 오르는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어제 그룹주가 다 어제 오르는 모습 나왔고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비교적 좀 빨간불 켜면서 좀 예. 좋은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믹스 데이라고 해서 7월 16일 오늘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좀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위메이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게임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위믹스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게임 쪽보다는 사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지금 예, 뭔가 하고 맞아요. 있어요. NFT도 그때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대체로 지금 회사가 방향성을 그렇게 좀 잡고 몇 해 동안 계속 지금 되어지는 가운데 또 일부 거래소에서 좀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상장하고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좀 주가도 이에 따라 변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이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전략이 나올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요. 지금은요. 그냥 한동안 좀 위메이드 자체가 무언가 대표사도 바뀌고 하면서 약간 조용했습니다. IR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번에 새로운 이제 좀 전략을 발표하면서 좀 주목을 받아볼까 정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좋은 방향성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쪽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 과정에 있어가지고 잡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잡음들을 조금 이렇게 제거하면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제도 그 위메이드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목표 주가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그러니까 대체로 실적은 지금 게임 쪽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네. 게임 쪽은 약간 신작 게임들이 좀 2분기에 나와서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또 급격히 지금 일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 나오고 있어서 일단 본업 자체는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이제 과정이 있다. 다만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이믹스 플랫폼 쪽에 두려고 하니까 이믹스 데이 때 어떤 이야기들 좀 하는지는 좀 우리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오늘 호가 삼성전자가 또 상승이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여전히 뭐 두 개 종목 계속 보유하는 게 네, 맞습니다. 보유. 매도할 시점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투자 전략은 계속 제가 반복 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은 지금 유효하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지금 주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러셀 2000까지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동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고 가상자산 쪽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2,861포인트, 코스닥 소폭 내림세 85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으로 86,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 약세입니다. 22만 7천 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으로 35만 9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갑니다. 82만 3천 원. 현대차가 0.9% 올라가네요. 27만 1,500원이고 기아도 1% 이상 상승합니다. 12만 1,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6만 8,200원이고 셀트리온이 0.3% 상승합니다. 18만 9,400원이고요. KB금융이 1% 약세 8만 4,700원. 포스코홀딩스 하락입니다. 3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떨어집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19만 2,400원. 알테오제는 올라갑니다. 0.5% 상승 28만 원이고 에코프로가 1% 하락입니다. 10만 1,700원. HLB도 1% 떨어집니다. 8만 4,200원. 삼천당제약이 5% 강세 보여줍니다. 20만 9천 원이고요. 리노공업,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반도체 관련주인데 좀 희비는 엇갈리죠. 리노공업이 0.6% 상승으로 24만 2천 원, HPSP는 1% 약세고요. 엔캠이 2% 떨어집니다. 18만 9,800원, 셀트리온제약은 올라가네요. 9만 7,700원, 클래시스가 0.4% 상승합니다. 5만 100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호가 흐름 좋았으니까 좀 실제 개장하고 나서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 강세입니다. 17만 2,800원이고 삼성중공업도 0.6% 올라가고요. 하나오션도 3만 250원 상승세죠. HD현대중공업 1.69% 상승합니다. 16만 2,700원, HD현대미포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삼부토건 8% 이상 올라갑니다. 1,615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휴림 네트워크스가 8% 강세 2만 6천 원이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0.6% 상승하고요. SG도 1.38% 올라갑니다. 반면 S&T 에너지는 내림세고 SY가 3% 강세고요. 유신, 프리엠스가 2%에서 1% 상승 중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18% 급등합니다. 지금 현재 4,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Y 스틸텍도 16% 급등합니다. 3,820원. 데모도 1% 올라갑니다. 오늘 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전쟁이 좀 빨리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7% 강세입니다. 9,140원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5% 강세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NFT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하나투자증권도 2.8% 올라가고요. 위지트도 3% 상승합니다.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도 2.5% 상승하면서 3,960원이고요.
그밖에 KG 모빌리언스, Hnom 인베스트먼트까지도 상승세고 그밖에 대성창투, 컴투스홀딩스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가 1.3% 올라갑니다. 가상자산 관련주 올라가고요. 역시 두나무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코오롱인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올라가고요.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는 앞서 보셨고, 네, 지금 두나무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 NFT 관련주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는 앞서 보셨고, 오늘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531억 원, 155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69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27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0억 원, 13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 주식시장 마감 시간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개장은 이제 달러원 환율 2원 상승한 1,384원에 개장이 됐고,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1,484원 65전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가고, 지금 보니까 글쎄요,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코스닥도 희비는 엇갈리네요. 네. 네. 그러네요. 어제 하루 쉬었던 일본이 그냥 강보합 정도로 열리고, 네. 뭐 이렇게 안에서는 뭐 이렇게 막 섹터별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지수 자체나 금리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포장하기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이 뭉뚱거려서 지금 뭔가를 확 가기에는 아직도 그동안 너무 달려왔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없든지 확인할 게 많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전력 쪽은 어때요? 전기. 전력 쪽이요. 예. 뭐 LS 일렉트릭 그렇죠. 같은 경우, LS 일렉트릭이 지금 올라갑니다. 1% 상승 23만 원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닭은요? 불닭이 삼양식품. 아니다. 근데 이제 전력 쪽도 전력 전선이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려. 같은 LS도 종목별로? LS 에코에너지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식품 쪽에서 삼양식품은 1% 떨어지고, 반면에 또 S&D는 0.3%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다만 이제 모멘텀 자체가, 예, 재료 자체가 예. 그렇게 강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거기 뭐 두나무 관련주 하면서 거기 카카오도 들어가던데, 그러면 두나무 관련주는 아니겠지만 네이버는 어때요? 최근 들어 네이버는 오늘 보게 되면 1% 약세입니다. 사실 약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제 상승분 오늘 하루 만에 다 반납하고 있어요. 딱히 모멘텀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방송하기도 참 힘든 시장 흐름이네. 그죠? 그렇죠. 뭐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 대표님은 뭔가 지금 시장의 특징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해도 이럴 때는 좀 애매해요. 어떤 섹터가 팍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좀, 뭐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또 이거는 좀 약간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애매한 부분도 확연하게 있고. 지금 시장이 보이는데요. 그래요? 보여요? 네네. 일단 시장 상단은 막혔습니다. 2,800 상단은 넘어서면서 막혔죠. 예. 올라가는 속도가 분명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오늘 특징이 똑같아요. 남북 경협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다 남북 어제 올랐던 경협? 섹터가 예, 오늘 똑같이 오르기 예. 때문에 어제 올랐던 쪽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오고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번 주는 일단은 소위 말하는 트럼프 관련 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전형적인 테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되면 아마 시장 분이 싹 바뀔 건데, 결국 다음 주부터는 아마 대기업구의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다음 주부터 이제 코스피 대형주가 좀 더 주목받는 시장이 나올 거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아하, 안에서 이제 아하. 종목별로 이제 계속 하반기 전망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면서 예. 주가 희비가 갈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는 일단은요, 한 주 그냥 쉬어가는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는 없고요. 호재만 있는데 호재는 뚜렷하게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이슈 이런 것들인데, 대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뻔히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형적인 그냥 테마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는 장이면 투자자들도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쉬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나가는 종목이 딱히 그렇죠. 없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협,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지역 이런 쪽에서 오늘 오른다 그러면은요. 항상 1등이 있으면 2등, 3등이 있기 마련이고 시장은 먼저 가는 기업이 있으면 얘가 가면은 얘도 가지 않겠어 하는 쥐어서. 심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제 갔던 종목군들 중에 바닥에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 그런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온다는 이런 이제 왜냐면 심리적으로 고점에 있는 거 사기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그렇죠. 바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튀어 오르는 종목을 매수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기업들 찾는다 그러시면은 뭐 어제 윗골이 달린 기업들을 오늘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네, 손발이 빠르신 분들은 가능한 건데요. 저처럼 그닥 관심 안 두거나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시장 흐름 정도 체크하는 거죠. 예.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갔던 기업은 제가 이정민 앵커님한테도 참 권해드리고 싶은 기업입니다.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미용 의료기 이런 쪽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가 파마 리서치라는 네. 기업은 와, 뭐 이야 우리 이 대표님이 용감하시다.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인데 지금 네네. 여기서 쌍봉이냐 새로운 어떤 경지로 주가의 영역을 넓히느냐 지금 고비인데. 네. 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종목 설명드릴 때 네. 차트를 잘 안 본다는 건 여기서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 예. 네, 예. 밸류에이션으로는 굉장히 쌉니다. 아직도 12배, 14배니까요. 의료기기가 요새 커가 뭐 다른 쪽 크래시스 이런 거 잘 보시면 30배씩 네.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더 올라갈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보고서 작성하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실적만큼 확실한 모멘텀은 없다. 아하.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익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계속적인 어떤 성장, 이 스토리는 계속 될 거다는 게 가장 그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는 실적주로서 한번 우리가 보자는 말씀드리는 거고 예. 동사는 93년 설립됐는데 2001년도 법인전환해서 2015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탐만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기업 탐방을 갔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상장할 때부터 봤었고 지금 상장하고 거진 한 8년, 9년 지났는데 그때 이야기한 스토리가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믿음이 가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숫자가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PDRMP라는 단어가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연어나 송어 이런 생식기에서 추출한 그 조직 재생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동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참 공교롭게도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의약품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의약품은 전체 매출 중에 한 21%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이탈리아의 마스텔리라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연구소 정도 되는 규모의 작은 기업인데 네. 이 회사가 실제로 이거에 대한 그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사 파마 리서치는 이 회사가 만든 걸 가지고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병원 이런 쪽에 납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확장을 좀 시킨 게 바로 의료기기 쪽인데 2007년도일 겁니다. 국책기관하고 함께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술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동사가 기술 개발을 끝내가지고 제품 상업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스텔리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전용 실시권은 이 파마 리서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업적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호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의료기기 쪽의 주요 제품은 안면 미용 쪽 미주라는 제품이 있고 무릎에 이제 놓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입니다. 이거는 콘주란 이런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각각 2014년도, 2017년도에 제품화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안면 미용 쪽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무릎 쪽에 놓는 관절강 주사는 이제 정형외과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주력 회사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리주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나 대만 쪽 진출하기 위해서 품목 허가 진행 중에 있고요. 콘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은 선진국 질병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타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좀 우리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화장품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화장품 사업은 원래 무언가 돈을 벌려고 했던 주력 사업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쪽이나 이런 쪽이 품목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매출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면은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을 위한 화장품도 우리가 만들어보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면세점 중심으로 막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 동남아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작년부터 해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100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상당히 성장 속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결 실적은 매출액은 한 3,100억, 영업이익은 1,240억,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평균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업이익률 40%로 추정했을 때 1,240억이 나와서 저 정도 영업이익을 올해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또 이 대표님 신규 탐방 기업도 소개해 주시지만 또 과거에 소개했던 종목에 대한 AS도 해주시는데, 아니 이 아이텍 말입니다. 오늘 이거 가져오신 거죠? 네, 아이텍 점검해 주신다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회사길래 로봇, 2차 전지, 화장품 신사업에다가 반도체 테스트,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무슨 다이소입니까 여기가? 저 회사가 그러니까 M&A 계속적으로 키웠는데요. 네. 지금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바꿔가지고 사업 원래 했던 아이텍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에 더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반도체 테스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쪽은 실적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올해 1분기 흑자를 지금 내고 있고요. 지금 계속 분기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본업인 반도체 쪽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경영 방향을 다시 바꾼 게 자꾸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키울 바에는 예. 힘이 드니까 차라리 이익 나는 반도체에 더 집중하자 해서 지금 반도체는 오히려 신규 장비를 더 들여오면서까지 지금 더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아이텍은 반도체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지난주 그 화요일 날 아이텍의 자회사 중에 삼성 메디코스라고 하는 화장품 ODM 업체가 있는데요. 네. 여기 공장 탐방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확인한 건 뭐냐면 그냥 화장품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용기 들어오고 뭐 검수하고 제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포장이 이루어지고 그 번호도 찍잖아요. 화장품 같은 예. 그 아래면에 보시면 번호 같은 거 찍히잖아요. 예. 날짜라 이런 예. 것들. 그런 거 찍는 것도 보고 제가 이제 실제로 화장품 만들어진 과정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다녀온 겁니다. 샤워캡 쓰신 것 같아요. 네, 저 아무래도 저쪽은 저 지금 이재모 대표 맞죠? 네, 저 맞습니다. 샤워캡 저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아무래도 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가운하고 모자를 이제 쓰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가지고 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던 거고, 아이텍이 지금 본업도 잘하지만 화장품도 지금 업황 자체가 아시겠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 ODM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이 아이텍 자회사 삼성 메디코스에 와가지고 우리도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하는 수요가 지금 많은 거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잘 되고 화장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진짜 잘 되나 제가 한번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공장 한번 다녀온 겁니다. 야, 데일리로 보면은 아주 매력적이고 위클리나 먼슬리로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종목이네요.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